음, 처음부터 쭉 갈게요. 1번서부터 쭉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요약집을 보기도 하고요. 일단 쭉 가도록 하죠. 자, 갈게요. 1번서부터 쭉 들어가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당연히 5번이 맞죠, 그죠? 이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경기 개념이 복합 개념이죠, 그죠? 5번이 맞고, 그 다음에 1번은 민법까지만 얘기하는 거는 토지와 정착물은 의제 부동산이에요,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해야 되고요. 부동산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박항공기 공장재단은 중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협의에 들어가요, 광의에 들어가요. 광의에 들어가죠. 민법이 아니니까 광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물은 토지의 일부인 구성부분으로 취급되는 종속입니까? 토지와 별도인 독립정착물입니까? 독립정착물이죠. 독립정착물이다. 이렇게 가졌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경작수확물은 빠지죠. 그럼 경작수확물은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기 때문에 얘는 토지의 부가가치를 또한 계량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래서 무난히 맞추셨을 거고, 그 다음에 2번의 정답도 1번이 정답이죠, 그죠? 1번. 그래서 이제 다음에 대한 용어 가장 오는 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규제를 강화시키면은 건물에 있는 게 낫죠. 그럼 건물 증가가 되니까 1번이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집가 상승 동그라미 장기간 방치는 공한지죠. 한가한 한자를 쓰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고, 3번은 법제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까? 되고 활용시익이 없죠.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고, 소유권 인정되나 활용시익이 없다. 자, 4번의 대지는 원래 맹지는 도로의 접선면이 없죠. 근데 대지는 도로의 접선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요 자류형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있는. 자, 그 다음에 5번은 정상적으로 쉬니까 휴죠, 휴. 그죠? 그럼 유유지가 아니라 휴한지가 된다. 이렇게 오셔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3번은 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별표를 쳐보세요. 얘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일단은 1번은 부동성 때문에 안 움직이니까 외부 효과 발생하고, 동그라미 2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이게 아직 공인중개사 안 나오는데, 분할합병을 잘하게 되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죠, 그죠? 토지를 잘 합치고 나누게 되면 용도에 따라 이제 토지 규모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원해 주고, 용도의 다양성은 무슨 이용을 선택할 수 있어요? 채용이죠. 채용을 선택하고, 요 4번 문제는 요약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약집으로 가시면 어디에다가 제가 해놨냐면, 사경행이라는 그 파트.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은 어디에 있냐면 209페이지 가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앞쪽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어차피 중복이 되니까 209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토지 인문 쪽에 토지 도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적이죠, 그죠? 사회적이다, 행정적이다. 행정적,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꼭 체크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부중성은 집약적 토지용과 가격 급등 현상을 일으킬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4번의 연립은 꿀팁을 드리면 초과를 찾으면 되죠. 그럼 초과가 답이 나온 건 1번이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새로 야매를 만들어 봤는데, 연세대 기숙사가 공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 가서 이렇게 적으세요. 우리가 연세대를 가다, 연세 가다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제가 한 이유는 연세까지가 공동이고요. 다가구와 다중은 단독이죠. 그러면 연세의 연은 그냥요 연립이에요. 다세대가 되겠고, 이건 다가구가 되죠, 그죠? 이건 다중이 돼요. 다중만 몇 제곱미터예요? 330이죠, 그죠? 그럼 다른 게 다 660이죠, 그죠? 그럼 660을 초과, 자, 여기서 660을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보겠는데, 660을 초과하면은 뭐예요? 연립이고, 이하면 다 얘네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층수를 본다면 공동이 더 높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다 몇 개층 이하예요? 4개층이고, 얘가 3개층 이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초과가 나오면 무조건 1번이 연립이죠. 2번은 5계층 이상은 아파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은 기숙사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자, 여기를 보시면은 4번하고 5번이 다 660이 되죠. 근데 660이 되는데 3층, 4계층 나오면 뭐고요? 다세대고요. 3계층 나오면 다가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4번에 가시면은 4계층이 있죠. 그럼 이건 다가구예요, 다세대예요. 3계층은 다가구다. 그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자, 5번은 어디다가 이제 꿀팁을 드리면, 5번은 펜을 들어보세요. 펜을 들어보시면 QS 이꼬르 700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 박스 쳐보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QS 이꼬르 700이라는 것은 수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은 증가됐어요? 양은 일정해요. 일정하거든요. 그죠? 그럼 뭐 팁을 드리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는데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찍더라도 그냥요, 양이 불변이에요. 그럼 1번 아니면 3번을 찍으셔야 되거든요. 계산을 안 틀어도.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인구가 증가했습니까? 그럼 수요가 늘어났죠? 그럼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상승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풀어보면은, 자, QS 700은 바뀌어요. 양은 고정돼 있어요. 양은 700이 바뀔 수가 없죠. 고정 상태에서 가격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수, 공급과 수요, 공급과 수요가 바뀌죠. 그럼 수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QD1은 1100 마이너스 3P죠. 그죠? 1000 마이너스 3P가 되고, 수요는 QD는 2는 얼마가 됐어요? 1100 마이너스 2P가 되죠.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같게 해야 됩니까? 그래프로 본다면 요게 1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시고, 같으니까 3P가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서 숫자가 빠지죠. 그러면 선에서 700을 빼면 얼마예요? 300이 되죠. 그럼 P는 원래 가격이 10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2P가 넘어가고 1100에서 700을 빼면 400이 되죠. 그럼 P는 200만 원이 됐죠. 그죠? 그럼 얼마가 상승이다? 100만 원이 상승이 난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그럼 여기서 팁을 드린 건 QS 700이라는 건 그냥요, 양이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일정 불변이다, 양이 일정 불변이다를 갖다 찍는 게 여기서 굉장히 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그래서 5번 문제에다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5번이 이제 유력합니다. 5번은 이제 계산 문제가 유력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문제를 내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답은 다 모르고 계시죠? 답 다 뒤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구나. 그러면 이제 6번의 정답은 2번이죠. 그죠? 자, 이건 이렇게 가보세요. 대치 관계예요. 무슨 관계다? 그럼 아파트가 비싸면 아파트 사시겠어요? 빌라 사시겠어요? 그럼 빌라 양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자, 밑줄 쳐보세요. 어떤 게 핵심 포인트냐면,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와 고급 빌라로 구성된 주택시장에 아파트 가격에 대한 고급 빌라 수요의 교차 타락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뭐에 대한?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근데 주의하실 게 아파트 가격에 대한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략됐다면 그냥 시험 문제에 고급 빌라의 수요의 교차 타락성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생략이 됐으면 앞에는 그냥입니까? 다른 지하의 가격입니까? 다른 부동산에 가니까 아파트가 들어가겠죠. 그럼 그냥입니까? 아파트가 내려갑니까? 내려가고 고급 빌라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내려가고 빌라에 대한 수요량이 올라가죠. 그러면 대입시키면 돼요. 얘가 1점이고 아파트 가격이 몇 퍼센트가 인상했어요. 그러면 얘가 30%가 상승했겠죠. 그죠? 그 정답은 2번이 정답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도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7번. 별표를 쳐보시면은, 자, 이것도 이제 기출에 나올 수 있는 틀인데요. 다음 중 균형 가격 상승 상황입니까? 상승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락이죠? 그러면 균형 가격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하락이 된다는 것은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걸 찾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3번을 가시면은 건축에 해당 지역의 아파트의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그냥입니까? 공급이 늘어납니까? 가격이 하락하죠. 상승사항이 아니죠. 다른 것들은 다 상승사항이에요. 1번에 가시면은 건설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그냥입니까? 공급이 줍니까? 주니까 가격이 올라가 있고 2번하고 4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아파트 수요가 다 증가합니까? 가격 상승이죠, 그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거나 소득이 향상되거나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단독주택이 비싸지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죠? 3번. 그다음에 이제 8번은 별표를 3개 치시면 자, 올해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 그냥입니까? 규제를 합니까? 안전화 대책을 쓰고 있죠, 그죠? 그럼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율 인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시키고 LTV DTI를 그냥 했어요, 축소시켰어요. 축소시켰죠. 그럼 정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합니까? 시행합니까? 지금 시행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폐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축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고 거래가 활발하니까 또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주택 청약 시 재담청 제한을 폐지하게 되면은 그냥요 주택 수요가 확대돼요. 이건 활성화 대책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표 3개 쳤죠, 그죠?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9번은 몇 번이 중요하냐면 지금 4번이 중요합니다. 4번. 자, 재밌는 거는 제가 4번이 그 해에 아마 그 작년인가 재작년일 거예요. 3월 달에 이게 간평이 나왔는데 이 4번을 공인중개사 10월 달에 그대로 뺏겼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양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뭐가 안 나왔다? 가격까지만 냈거든요. 그죠? 근데 올해는 양까지 뜹니다. 양까지.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셔야 되는데 4번부터 해설해 드리면 들어볼게요. 자, 기술 개발로 인해서 공급이 증가했죠. 자, 공급이 증가하면 그럽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자, 그러면 양은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할 것이냐? 가격은 하락하죠. 근데 가격은 어떻게 하락할 것이냐? 상대편의 탄력도에 따라 틀려지죠. 그럼 상대편이 수요가 비탄력적인 건 수요가 다이어트에 작다는 건 그냥이에요.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죠. 그러면은 가파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처음 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이 증가잖아요. 맨날 말로 맞대우니까 공급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죠? 늘어난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지금 수요가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면 그냥이요 가팔라요. 가파르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 하락폭이 큽니까? 크고 양의 증가폭은 얘보다는 작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비탄력적은 그냥이요 가팔라요. 가파르면 그냥입니까? 가격폭이 큽니까? 그럼 가격의 하락폭이 커지겠죠. 그런가요? 근데 양은 조금밖에 안 늘어나죠. 그럼 양은 그냥입니까? 증가폭이 작아집니까? 작아진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요거 나와요. 4번 체크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게 비슷한 게 이제 특강 때도 했지만 폭을 물어봤어요, 올해도. 그래서 얘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1번은 당연히 틀린 게 수요라는 것은 자, 유효 수요 개념이 아니어야 돼요. 유효 수요 개념이어야 돼요.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아니죠. 그다음에 건축비가 하락하면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우측이죠.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근데 제가 특강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어떻게 나온다? 공급 곡선이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공급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자, 들어볼게요. 자, 그럼 공급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 공급이 증가했죠, 그죠? 그럼 우측으로 그냥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그럼 그냥이다 우하향 이동이다. 우하향 이동이다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의 소득이 변화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건 가격 이외니까 수요량이 변화요, 수요이 변화요. 수요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둘 다 올라갑니까?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조금 그래프를 바꿨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냥 있습니까? 아까 공급이 증가했습니까? 증가 상태에서, 자, 아까 그래프를 이제 조금 제가 좀 응용하려고 바꿨는데, 자, 이 상태에서 수요가 그냥이요. 수요가 좀 가팔라요. 가파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가격의 하락폭은 큽니까? 크고 양의 폭은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좀 제가 응용하라고 했는데, 그럼 4번이 정답인 거 아시겠죠? 그죠?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10번으로 갑니다. 10번으로 가시면은, 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인데, 오히려 좀 쉽게 나왔어요. 10번은 쉽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죠. 쉽게 출제가 돼서. 다른 것들은 이제 좀 고민해서 뺏겼는데, 실수요자가 증가하면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확보해야 돼요? 매도자를 확보해야 되죠. 다른 것도 맞죠? 자, 1번 갑니다. 하향시장은 손을 들어보세요.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종전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매매 활동이 있어서 무슨 선? 상한선이 되겠고, 3번의 중개물건의 의뢰가 접수와 관련해서 안정기죠. 그럼 공인중개사 매각 의뢰와 매입 의뢰 수립이 더 같이 중요된다. 아마 3번 같은 걸 뺏겨 될 거예요. 그죠? 왜 안 나왔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거. 그 다음에 4번은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상향은 그냥이야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가격 상승이 기대되잖아. 그냥이야 거래 성립을 밀어. 매수자는 거래 성립을 당기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죠. 그럼 경기 폭독이 큰 편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도 별표를 쳐보시면, 우리가 순소득 순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가냐면 투자론에 가셔서 또 공부가 안 되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역수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로 가시면은 어디에 있냐? 교재 페이지에 141페이지에 승수가 나와 있죠. 승수법과 수익률법. 자, 그러면은 순종이다, 순종. 그럼 순종이니까, 자, 11번. 종합자본환율과 역수인 거는 그냥이요. 순소득 순수예요. 순소득 순수가 되죠. 그러면 조도둑이 맞아요? 순소득이 맞아요. 제가 순종 이렇게 암기해 줬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중요한 게 2번서부터 5번까지 묶으세요. 자, 이게 가장 얘네들이 잘 내는 건데 2번에서 5번까지 지금 지분은 맞죠? 이걸 반드시 틀리게 냅니다. 그죠? 그러면 1보다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크면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걸 작으면으로 낼 가능성이 커요. 커야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률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죠. 그다음 3번은 어떤 게 되냐면 총은요. 답에서 다 총. 그럼 얘는 순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총 자산에 대한 순소득이에요? 조도득이에요? 조도득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대부분이 높아지면은 지렛대 효과가 커지죠. 그럼 레버리지 효과가 작아진다? 커진다? 커진다가 중요하고, 자, 채무례익률은 우리가 유효가 내려가고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가 올라가죠. 그럼 따라서 유영부. 이 유효 총소득을 순소득으로 낼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부선을 따라서 뭐가 펴 있어요? 유채꽃이 펴 있죠. 그래서 요거는 2, 3, 4, 5번이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지문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 이제 12번은 자, 테마 강의를 해보겠는데 세분화와 차별화는 다르죠? 그래서 12번은 뭘 제가 냈냐면 1번은 자, 시장을 세분화시킨다는 것은 그냥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나눠요. 수요자의 특성이죠. 그죠?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누고, 그 다음에 차별화라는 것은 시장을 차별화시키는 것은 제품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품의 특성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뭐냐면 공급자를 나누는 겁니다. 공급. 그래서 공급 부동산. 공급 부동산은 사람이에요. 이건 제품이에요. 제품이죠. 그럼 제품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제품의 특성. 그러면 사람을 나눠서 하는 것은 세분화고 공급 제품을 나누는 건 차별화죠. 그럼 수요가 나오면 무슨화? 세분화. 공급이 나오면 차별화.
그래서 제가 조기 축구를 할 때 세수를 하면 공을 잘 차요. 따라서 세수, 공차.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나왔죠? 그러면 차별화가 나와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시장 차별화란 제품의 특성에 따라 공급 부동산을 범주화시켜서 다른 부동산과 그냥입니까? 구분합니까? 그 부동산이 제품이죠. 그죠? 제품이 나눠서 비표준화된 일반 시장보다 표준화된 부동산 시장을 확인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을 묶어보세요. 뭘 냈냐? 자,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 비동질하기 때문에 독점이에요? 비독점이에요? 빠져야 되죠. 독점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번은 다 비가 들어가야 돼요. 거래가 그냥이야 비공개. 자,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걸 구분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수급 조절에 의해서 장기가 어려워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있다. 단기에 공급이 안 되죠. 그죠? 가격이 급상승하고. 그 다음에 5번이 좀 어려운데 5번은 물리적 주택에다 박스를 쳐보세요. 자, 주택시장을 분석합니다. 그럼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택 서비스로 분석할 것이냐 라는 갈림길인데, 자, 우리가 개별성에 의해서 안전해요? 우리는 불안전해요. 불안전 시장으로 분류를 하죠. 그럼 분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도 틀리고 아파트도 그냥입니까? 층수에 따라 다릅니까? 층수도 301호와 302호가 위치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틀리죠. 근데 얘한테 다 효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서비스로 분석하면 합리적이죠. 그럼 물리적 주택을 뭘로 바꿔야 돼요? 주택 서비스로 바꾸셔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이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13번 가볼게요. 13번 가시면은, 자, 다음은 지대론에 대한 것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은 주의하실 게 비옥도라면 리카도죠. 근데 비옥도예요? 비옥도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리카도가 아니겠죠.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튜넨입니다. 누구라고요? 튜넨. 튜넨은 위치를 강조했죠. 그 위치가 수송비에 대한 위치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입지론의 아버지라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죠? 그래서 현대적 입지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죠? 튜넨이라는 것도 가져가지고,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알론소죠. 알론소께서는 그냥이야 입찰제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입찰제 곡선이 우하향하죠. 그래서 뭘 향하여? 원점을 향해서 우하향하는 볼록이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2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러면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입찰을 하잖아요. 그럼 낙찰받기 위해서는 최소입니까? 최대라고 되죠. 초과이윤이 제로가 돼야 되죠. 초과이윤이 제로가 중요합니다. 정상이윤이 제로하면 안 돼요. 무슨 이윤이 제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동은 그냥요, 땅값이 비싸면 왜 비싸냐면 장사가 잘 되죠. 그러면 그냥이야 임대료도 높아. 그러면 줄 서라고 하잖아. 그럼 가장 높은 금액을 저건한테 제출하라고 하지. 근데 얘는 정상이윤이 제로야, 초과이윤이 제로야. 정상이윤은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이윤은 남고 이제 정상이윤에 대한 거를 이제 생산비를 빼서 남아 있는 걸 다 지대로 내겠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이윤이 제로? 초과이윤이 제로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기울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기울기는 교사라고 암기하시면은, 왜냐하면은 이 교통비가 운송비와 수송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운사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교사, 왜 교사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그럼 교사는 한 개 교통비를 한 개 토지에 대한 사용량을 나누겠죠, 그죠? 그러면은 교통비와 운송비와 수송비는 동일해요. 사용량과 이용량도 동일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운송비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운송비가 나오고 토지 이용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교사 암기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요, 토지 이용량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생산물의 한 개 단위 운송비를 앞에다 놓고 뒤에다가 토지 이용량을 넣어놔야죠. 바뀌었고요. 그 다음 입찰지대 곡선은, 자, 여기가 지대고요. 여기가 도심에서 외곽이라면 집약적인 게 더 가파르죠.
그럼 가파를수록 그냥입니까? 도심에 입주합니까? 완만할수록 외곽에 입주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특강 때도 얘기했지만 컨버스가 올해 나옵니다. 무슨 버스가 나온다? 그래서 다음 주 제가 사회 모의고사는 컨버스를 냈어요. 그죠? 컨버스가 올해 무조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일리는 볼게요. 저번에 이제 특강 때 했던 건데 제가 시간이 좀 짤박해서 좀 간단하게 했는데 A와 B의 C 마을이 있죠. 그럼 내일리 소매인력인데 C 마을에서 A와 B가 갈 인구수를 구하라 그랬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공인중개사에서는 아직까지 네일리는 그 인구가 60%라는 게 안 나왔었어요. 그러면 네일리도 그냥이다 60%가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60%니까 2만 명이니까 12,000명이 가잖아요. 그럼 열받는 게 1번서부터 5번이 다 12,000명 찍을 수도 없어. 그죠? 그럼 몇 대 몇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근데 친절한 게 그냥 거리는 같죠. 그럼 인구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맞나요? 어차피 거리 같은 건 어떻습니까? 거리는 바꿔봤자 그게 1대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쉬워. 그냥 3배야. 그러면 따봐. 33은? 33은 얼마냐 곱하면. 그럼 339가 4번밖에 없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나오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공인 중에 떴다. 그럼 그냥 60%라는 게 들어갔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지금 실력차가 굉장히 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이요 인구에 비례해요. 그러면 A와 B 중에서는 누가 더 인구가 많아요? B가 3배만큼 유인력이 세다는 얘기죠. 근데 거리는 그냥이 돼요. 원래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똑같잖아요. 그럼 1대1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게 제곱이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 곱하면은 유인력인데 우리가 장땡이 그냥입니까? 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까? 인구 크기만으로 339를 찍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정답이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은 시험 문제가 이제 초과 수요가 한번 나와서 됐는데, 자, 어느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 수요가 이고 공급 함수이다. 자,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임대료 한도제를 실시해서 자, 임대료 상한을 500원으로 규제했죠.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제가 특강 때 얘기했지만은 자, 이 500원을 대입시켜서 수요가 많으면 초과 수요가 나오죠. 근데 공급이 많다고 해서 초과공급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찍으셔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일단은 초과 공급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3번하고 5번은 날리셔야 됩니다. 날리시고 그러면 초과 수요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정답이죠. 근데 여기서 꿀팁을 드린 게 균형을 구하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균형은 P는 모으고 숫자는 빼죠. 그럼 균형을 한번 구해볼게요. 가격과 양입니다. 공급과 수요가 같습니다. 자, P를 모아보세요. 합치니까 몇 P가 돼요? 10P가 되죠. 숫자는 빼보세요. 10,000에서 2,000을. 자, 우리가 어떻을까? 지금 20P가 되죠. 20P가 되고 숫자는 빼면은 8,000이 되죠. 그죠? 8,000이 됩니다. 그럼 400이 나오죠? 그러면 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실력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균형이 400만원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니네들 500원 이상은 받지 마. 그런 거야. 그러면은 이 더 높일 놈들은 없죠. 그죠? 그러면 다 400원을 받는데 500원 받으면 임차인이 갈까 안 갈까? 안 가죠. 대답해야 아치는데? 안 가, 예. 안 가. 그죠? 그러면 얘 팔이 달리지. 그럼 그냥 다시 400원 받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 시장 내에서는 초과 공급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대입시키면은 공급이 많아요. 많은데 그런 상황이 안 나타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100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100을 대입시켜서 수요가 많으면 초과 수요 찍으시면 되고 500이 나왔는데 공급이 많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찍으시면 되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자, 들어갑니다. 16번은 자, 일단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입니다. 요즘 이제 근거라고도 나오는데, 그러면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경제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죠. 돈 놓고 돈 먹게 잘 돼야 돼요. 근데 있는 사람이 너무 먹어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너무 저소득층이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못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그냥요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저소득층 나오면 경제적 찍으셔야 돼요? 정치적 찍으셔야 돼요? 그럼 공공임대주택을 줘야겠죠? 그럼 공공임대주택을 정책을 펴서 좀 비싸게 해야 돼요? 싸게? 그래야지만 소득지분배에 대한 형평성이 맞겠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자, 소득지분배에 대한 이건 정치적이 되고, 자, 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그냥입니까? 이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시장 효율적 자원 배분이 안 되는 게 뭐의 실패라 그랬죠? 시장의 실패죠, 그죠? 그럼 시장의 실패를 그냥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너무 어떤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번을 봐봐. 공공재 아시지? 공원은 우리한테 긍정적이지. 근데 이걸 시장에 맡기면 적정 배분이 될까? 과소 생산될까? 그게 시장의 실패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의회복과도 그냥이야 정부 개입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일로 봐요. 경제활동하는 게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시장 나왔다? 그러면 정치적이 떠오르셔야 돼? 경제적이 떠오르셔야 돼? 경제적. 저소득에 지읒 들어갔죠? 경제적에 지읒 들어가요? 정치적에 지읒 들어가요? 그럼 제가 저소득 그럼 뭐냐? 정치적이 나오셔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5번에 가시면 저소득 있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정치적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시장 실패 수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회적 목표라고 됐어야 되죠. 맞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4번에도 체크해 보세요. 외부 효과 제거라는 게 있나요? 박스 쳐보세요. 그 밑에다 지역지구제라고 적어놓으세요. 지역지구제. 자, 지역지구제라는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여기가 주택인데 공장이 있어요. 그럼 얘가 폐수를 내려보내면 이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그럼 부의 애복가가 되죠. 그러면 부의 애복가가 시장이 실패해요. 그러면 시장에 실패가 나타나면 그걸 그냥이 돼요. 정부가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럼 부의 애복가를 제거시켰다는 건 뭐냐면 공장을 없애고 주거 전용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역주제도 그냥입니까? 외부 효과를 해결했습니까? 해결책에 들어가죠. 근데 이건 뭐의 실패를 수정한 거죠? 시장의 실패죠. 그럼 정치적으로 봐야 돼요? 경제적으로 봐야 돼요? 경제를 봐야 되죠. 이거 모의고사 이걸 정치적으로 낼 가능성이 커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지문이고 4번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2번 왜 코즈라는 애 아시죠? 코는 정부가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사적 시장의 임에도 해결할 수도 있으나 그게 곤란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비시장임과 정부의 힘은 거창하지만 정부가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이야 정부의 힘. 정부의 힘은 누구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시장의 힘은 정부의 힘을 얘기하고 3번. 자, 우리가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원에서 샀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의 과정이며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불량주택 문제는 주택에 대한 문제예요? 소득의 문제예요? 소득의 문제다. 그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17번의 별표. 자, 그래서 요약지를 가시면 직접과 간접이 거의 90%, 한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로 가시면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좀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로는 교재 94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의 17번은 아예 배정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제가 이제 출제원으로 들어간다면,
제 머릿속에는 이 직접과 간접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이따 반드시 나와요. 뭐와 뭐를 바꿔내요? 직접하고 간접을 바꿔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17번. 그러면 직접적과 간접적 개입 수단을 본다면, 자, 직접적이라는 건 정부가 직접적으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공공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공용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럼 공용 개발하려면 그냥요 토지를 수용해야 돼요. 이 단어가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공공 토지 비축이 토지은행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인중개사에서는 공공 토지 비축이 나왔기 때문에 공공이 보였어요. 근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그냥입니까? 토지은행으로 나왔습니까? 그럼 토지은행도 공공에 들어가죠. 그러면 공용개발, 토지은행, 공공임대, 토지수용은 그냥이다 직접이다. 직접인데 간접은 보조개 아시죠?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그냥이야 세금을 때려야 돼. 때리고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겠죠. 이런 거. 그러면 세제라는 자체는 간접에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18번에다가 별표 3개. 자, 이게 요번 3월 달에 나와서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시험 문제가 거의 배정이 됩니다.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출제원들이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이 간평에서도 공인중개사를 뺏겼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 잘 나오는 건데, 1번은 좀 전에 봤듯이 금융지원이나 보조금 지급은 간접 개입 맞죠? 근데 토지 비축이 토지은행이에요. 토지 수용이 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은 그 안에 글씨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번은 펜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보시면 개발권 있어요? 동그라미. 그 옆에 양도란 단어 있어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제도란 단어 있어요? 세 가지를 읽어보세요. 참 쉽죠? 개발부담금 제도가 아니란 얘기죠. 캐치했어? 그러니까 그 안에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4번도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맨 끝에 개발이익이라는 게 있고, 개발이익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한수라는 단어가 있고, 제도라는 단어가 있죠. 불러보세요. 찾았습니까? 그럼 얘네 둘은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을 숙지할 필요가 없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4번이 개발이익 환수제도고 2번이 개발권 양도잖아요. 그 개발권 양도를 4번에 훅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원래 그냥입니까? 개발권 양도입니까? 개발부담금제를 쏙 집어넣는 거죠. 찾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맞히지만 이것까지도 못 맞히는 분이 계셔요. 수강생분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 안에 있는데. 근데 5번은 그 안에 없어요. 토지 적성이라는 게 있나? 이거 없죠. 그럼 찾아야 되죠. 그죠? 어떤 단어가 키포인트냐면, 자, 우리가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은 토지 적성평가라는 게 있죠. 토지 적성평가. 자, 그러면 적성평가라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박스를 쳐보세요.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게 키포인트예요.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있죠. 경합시. 그 다음에 조종이라는 것도 그럼 쳐보세요. 조종. 자, 내가 지금 고3 담임 선생이에요. 근데 갑돌이가 자꾸 문과로 갈지 이과로 갈지 공부도 못하는데 막 헷갈려해요. 그냥이야 경합하고 있어. 그럼 내가 그냥이야 얘한테 적성평가를 해. 그럼 얘를 개발로 보낼지 보존을 보낼지 경합할 수 있죠. 그럼 조종한다는 거야. 근데 얘는 그냥이야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암기하라는 얘기야. 그죠? 개발과 보존의 경합시 조정 나오면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지 말고 토지 적성 평가를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 갔나? 그 다음에 3번이 틀렸죠? 토지 선매라는 건 공법 시간에 배우세요. 토지 선매 배우시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를 받아서 그 안에서 이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선매자한테 강제 수용해요. 협의 매수예요. 협의 매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의 시험 문제가
정해졌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그죠? 매년 나와, 매년. 그 우리가 정부 주체가 그 땅을 공익사업으로 용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국가 주체를 선매자로 지정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협의 매수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특히 특강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그죠?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특강을 했는데 많이 도움은 되셨나요? 그래서 또 실장님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올라가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막 피곤해가지고 그죠? 했는데 하여튼 뭐 그 자료만 보시면 70점은 보장돼요. 그죠? 보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고 다음에 사회에 있고 다시 50문제 있죠. 그는 뭐 일요일날 딴 데 간다고 해서 못 오시면 안 돼요. 그죠? 평일날은 교회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특강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50문제를 제가 찍어갖고 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꼭 들으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특강 자료에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거와 시행되지 않는 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발권 양도만 시행 안 되고 있죠. 그 TDR 제도는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TDR만 시행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폐지된 게 있죠, 폐지된 게. 그래서 그것들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거와 시행되지 않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약집을 보시면은 제가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법도 용도지역 지구라는 것도 다 정리하고, 공공임대주택도 몇 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특강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특강 자료를 제가 완벽하게 해놓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특강 자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